최근 한 소비자 단체에서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호주 등 세계 1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삼겹살 가격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뭐요? 이 단체는 한국의 삼겹살 가격이 유독 비싼 이유가 복잡한 유통구조 때문이라 밝혔는데요. 이에 축산가는 발끈하며 한국의 삼겹살 가격이 비싼 이유는 다름 아닌 삼겹살을 너무 많이 먹어서 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은 냉장, 냉동, 품종을 가리지 않고 삼겹살이기만 하면 일단 수입해를 외치는 삼겹살계의 블랙홀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국은 17개 나라에서 삼겹살을 수입하며 전세계 돼지 농가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삼겹살을 좋아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 그야 맛있으니까?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지만 전세계에서 유독 한국만 삼겹살 홀릭에 빠져있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냉장고 탐험대 오늘은 생각보다 더 흥미로운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삼겹살을 가장 많이 먹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만 사실 중국이 삼겹살을 가장 많이 먹습니다. 아니, 사실 중국은 돼지의 모든 부위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습니다. 중국은 살아있는 건 모두 먹죠. 하지만 중국은 삼겹살을 우리처럼 구워 먹지는 않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삼삼오오 모여 앉아 고기 구워 먹기를 좋아했습니다. 조선 후기의 풍속화를 보면 전립투라 불리는 무쇠 그릇에 모여 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젓가락에 고기 한 점을 집어들고 입으로 가져가는 표정을 보세요.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먹고 있는 이 고기는 돼지고기가 아닙니다. 바로 소고기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겹살은커녕 돼지고기 자체를 먹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아주 고급이었죠. 우리나라의 고급 입맛은 조선시대부터 이웃나라까지 알고 있을 만큼 유명했습니다. 태종실록에 보면 명나라 황제가 조선 사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니 소고기나 양고기를 준비하라 했다는 기록이 나오는 것이죠. 또 세종실록에는 미트러버 세종대왕께서 우리도 돼지고기를 한번 먹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가능하면 하루에 한 마리 정도 라고 하자 신하들이 백성들도 즐겨 먹지 않는 것을 어찌 권례에서 쓸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린 기록이 나옵니다. 사실 세종 시절 소를 잡아먹지 못하게 하는 우금령이 내려진 상태였는데 유명한 미트러버이신 세종께서 그럼 돼지라도 먹어보자는 그런 깊은 뜻을 신하들이 눈치채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아무튼 이처럼 백성부터 왕까지 우리나라가 돼지고기를 먹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나라가 돼지고기를 먹지 않은 것은 그냥 돼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돼지를 별로 키우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요. 소는 풀을 뜯어먹으면 되지만 돼지는 사람이 먹는 곡식을 먹었던 것이죠. 게다가 개량이 이루어지기 전 조선의 돼지는 크기도 개 정도로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 하루에 한 마리를 잡아먹자고 하신 것은 결코 그분이 대식가였기 때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삼겹살을 먹기 시작한 것일까요? 사실 해방 이후까지도 여전히 삼겹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인은 한결같이 소고기를 찾았죠. 우리나라가 소고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정부에서 소고기를 먹지 않는 무육일을 지정할 정도였고 심지어 경찰을 동원해 소고기집 간판을 내리게 만드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 수준이 향상되어 갈수록 사람들은 더 고기를 찾았고 고기는 소고기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힌 한민족에게 그 고기는 당연히도 소고기였죠. 이에 소고기 가격은 끝을 모르고 치솟았는데 물가가 오르면 국민들은 화가 나고 국민들이 화가 나면 정권이 위태로워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국룰이기에 당시 정부는 어떻게든 고기값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부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으니 바로 돼지였죠. 70년대 당시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많은 수의 돼지를 기르고 있었는데 나라에서 사육 방식부터 사료까지 신경 쓰며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라?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기하면 소고기라고 하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저 돼지들은 우리가 아닌 옆나라 일본을 위한 돼지들이었죠. 당시 일본 역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돼지고기 수요가 폭발했고 일본산만으로는 돼지가 크게 부족했던 일본이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대량으로 돼지를 수입해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우리나라는 이미 돼지를 체계적으로 사육하고 있었고 치솟는 고기 물가를 잡아야 하는 정부의 눈에 다 차려진 밥상이 떡하니 있었던 것이죠. 이에 정부는 잘 팔리던 돼지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돼지고기를 내수용으로 돌리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당시 외화벌이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생각하면 국민들의 고기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고기를 외치던 우리의 앞에 갑자기 등장한 돼지고기. 정부는 고깃값 잡기에 성공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의 기억 속 돼지고기는 냄새나고 기생충이 많아 구워 먹는 것은 아예 말도 안 되고 그나마 온갖 재료를 집어넣고 푹 고아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게다가 부패가 잘 돼 여름에는 먹지도 않을 정도였죠.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고 기대가 1도 없으면 놀라움도 그만큼 커지는 법이죠. 뜬금 등장한 한도는 대한민국에 일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까다로운 일본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오랜 기간 체계적으로 길러진 돼지고기는 당시 한국인이 알던 그 돼지고기가 아니었고, 당시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소고기와 또 다른 매력의 존맛고기가 갑자기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싼 가격으로 공급되기 시작한 것이었죠. 때는 이때다. 사람들은 그동안 비싼 고기에 억눌렸던 시간을 보상받고자 본격적인 단백질 보충에 나섭니다. 여기저기서 돼지고기 전문점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인기는 구워 먹는 돼지고기였죠. 예로부터 구워 먹기를 좋아했던 민족의 특성은 여전해서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돼지고기를 구워서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돼지에서 나오는 모든 부위를 구워 먹어본 한민족의 원픽이 바로 삼겹살과 목살이었던 것이죠. 독일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 선호되는 안심과 등심은 구워 먹으면 금세 퍽퍽해져 마치 닭가슴살 마냥 맛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기름기 많은 삼겹살은 굽는 과정에서 나온 기름에 고기가 마치 튀겨지듯 구워지면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환상의 맛을 보였던 것이죠. 이제 테스트는 끝났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오직 삼겹살, 오로지 나는 삼겹살이다를 외치기 시작했고, 이미 80년대부터 한국에서는 돼지 하면 삼겹살이 되어버리며 남는 등심과 안심은 옛다 일본으로 다시 수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삼겹살 문화가 일본에 수출하고 남은 찌꺼기 부위를 먹은 것이라는 잘못된 통념이 있지만, 사실 일본은 돼지 전체를 수입하다가 우리나라도 돼지를 먹기 시작하면서 안심과 등심만 받아가는 형태가 된 것이 진실이죠.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겹살 구워 먹기에 진심입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는 철판의 종류만 3,000가지가 넘고 전 세계에서 식탁과 불판을 결합하자는 우주적 발상을 하는 민족은 우리나라뿐이죠. 우리나라 식당의 불판 식탁을 처음 본 외국인들은 오마이갓 저거 덴저러스한 거 아니야? 파이어 하면서 두려움에 떨다가 얼른 입에 삼겹살 하나를 넣어주면 조용해진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원픽,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겹살을 먹게 된 특별한 사정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 한국을 다녀갔거나 한국에 살다 돌아간 외국인들이 뽑는 최고의 한국 음식으로 삼겹살이 꼽힐 만큼 사실 삼겹살은 대놓고 맛있는 음식이 맞습니다. 다만 외국에서는 철판에 고기를 구워 먹는 문화가 우리나라만큼 대중적이지 않다 보니 삼겹살 소비 문화가 자리잡지 못한 것뿐이죠. 최근 한국 문화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해외의 한국처럼 삼겹살을 구워 먹는 방식의 식당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에서 그 현상이 도드라진다고 하는데요. 제발 중국만큼은 삼겹살의 맛을 몰라줬으면 하는 삼겹살 러버의 작은 바람을 담으면서 오늘은 삼겹살에 마늘 쌈장 찍어서 쌈 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